자, 문제 61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자, 이거 문제의 답이 나와 있죠.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뭐겠어요? 분배기죠. 분배기. 정답 4번이고요. 다음 62번. 누전경보기의 전원전압 정류 회로에서 병렬로 연결되는 콘덴서의 용도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콘덴서를 이제 그 출력단의 병렬로 연결을 해주는데 이 콘덴서의 역할이 뭐냐? 바로 직류 전압을 그러니까 직류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직류 전압을 평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비상전원을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이제 신출 문제입니다. 그 전에 나온 적이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자, 1번. 외암의 두께는 함 전면의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0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는 지금 강판의 두께가 틀렸습니다. 두께 1.0mm 이상이 아니라 1.2mm 이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외암의 두께는 함 전면의 면적이 2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이건 맞죠? 1.6mm 이상 맞고요. 3번. 120도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 3번 맞는 거고요. 4번.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 전용실대에 설치할 것.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64번. 소방관계법에 의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이 맞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 이 문제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어때요? 맞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자, 틀렸습니다. 100명 이상이 아니라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 맞는 거죠. 틀렸고요. 3번.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소방 대상물. 이것도 면적이 틀렸죠.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맞고요. 4번.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가. 자, 틀렸습니다. 1000m가 아니라 500m. 그죠?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이 되어야 맞는 거죠.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입니다. 다음 65번. 전압을 구분하는 경우 특고압이란? 자, 이거는 전압의 분류죠. 자, 전압의 분류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자, 전압의 분류입니다. 전압은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세 가지. 그래서 저압. 첫 번째, 자, 저압이 있고요. 그리고 고압이 있죠. 그 다음 특고압.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바로 이 특고압의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저압은 직류와 교류로 분류가 되고요. 고압도 마찬가지로 직류와 교류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거죠. 자, 그때 자, 저압부터 볼게요. 직류는 자, 어떤 걸 저압으로 인정하냐? 저압은 1500V. 1500V 이하를 자, 직류 저압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고요.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1000V죠. 교류는 1000V 이하. 자, 그다음 고압 같은 경우에는 자, 직류는 1500V 초과 그리고 7000V 이하고요. 교류 같은 경우는
1000V 초과 그리고 7000V 이하입니다. 7000V 이하. 그리고 이제 특고압 같은 경우는 직류와 기류 똑같죠. 다 7000V 초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특고압을 물어봤으니까 특고압은 7000V 초과, 즉 7000V를 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답 3번. 다음 66번.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5개에 설치하는 큐비클형의 경우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외함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자, 바로 1번에 환기장치, 3번에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4번에 불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표시 등 이 세 가지는 자,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2번에 퓨즈 등으로 보호한 전압계 같은 경우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누전경보기 전압 지시전기 계기의 최대 눈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누전경보기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압 지시 전기 계기의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전격 전압의 140% 이상 그리고 200% 이하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사용하는 회로의 전격 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다음 68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20개 이하로 할 것. 틀렸네요. 1번 틀렸죠? 20개 이하가 아니라 10개 이하가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는 단선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번 맞습니다. 3번. 전원 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에 비상 콘센트가 한 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번도 맞죠? 4번. 비상 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정답 1번. 다음 69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내용 보실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은 40이죠. 40제곱미터 미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문제 70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5개 안테나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1번.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번도 맞죠? 3번. 5개 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 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5개 안테나죠.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인데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3번이 틀렸어요. 4번.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5개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5개 안테나 위치 표시들을 비치할 것. 4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비상방송 설비의 구성 요소 중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는, 이게 뭐예요?
바로 증폭기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 3번 증폭기입니다. 다음 72번.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서 전원 회로의 배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전원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 종류 8가지가 있죠. 그 8가지 중에서 안 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강심 알루미늄 합금 전선. 1번이 틀렸네요. 1번은 그 내와 전원 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종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1번은 없어요. 그래서 강심 알루미늄 합금 전선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2번 450에 750V 저독성 단연 가교폴리 올레핀 절연 전선.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선이죠. 맞고요. 3번 0.6에 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 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4번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73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보행거리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행거리 기준입니다. 보행거리. 자, 1번 유도표지는 15m 이하. 맞고요. 2번 피난구 유도등은 30m 이하. 틀렸죠. 피난구 유도등은 보행거리 기준이 없습니다. 아예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복도 통로 유도등 20m 이하. 맞죠? 4번 거실 통로 유도등 20m 이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의 피난구 유도등이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자, 다음 74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 설정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내용 보도록 하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자,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10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75번.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가? 자, 이런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5번. 자, 지금 차고나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쪽 부분이 외기와 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기와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미만? 여기죠, 여기 이만큼. 자, 이만큼이에요. 자, 몇 미터 미만이냐면 5미터 미만이에요. 5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이 면적은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미터 미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76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의 기준에서 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그때 바로 90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예, 정답 3번의 90데시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7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비상 전원의 적합 기준에서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유도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게 어떤 경우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지하 역사, 지하 상가 이러한 곳은 이제 20분 이상이 아닌 60분 이상 유도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럼 보기에서 자, 60분 이상이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몇 번이에요? 3번에 있죠. 3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9층인 경우, 9층이 아니라
11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정답 3번. 다음 78번.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자, 이거는 이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설치 제외에 대한 거예요. 설치 제외.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냐? 바로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계급으로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설치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도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기 보실게요. 1번. 복도,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계급으로 피난이 용이한 피난층 설치 제외 맞죠? 2번.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도 설치 제외고요. 3번. 보행거리 25m 이하의 지하 상가 또는 지하 역사,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3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답은 3번이고요. 4번. 복도,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계급으로 피난이 용이한 지상 1층, 이것도 설치 제외죠. 그래서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지구 음향장치의 설치를 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 80번.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배선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에 따를 것. 맞죠? 그러니까 전원선이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내화 배선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2번.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를 것. 3번도 맞죠? 4번.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5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틀렸죠? 절연 저항 값이 0.5메가옴 이상이 아니라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